사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근거로 우리가 써놓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 적어도 사기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송을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전받기가 사실상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 6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라고 나온 당사자가 실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략 본인이라고 해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과 대조하시길 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를 확인하라는 말씀은 많이 듣지만 정작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갑구란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전세 계약 유의하셔야 됩니다. 신탁 회사가 우리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신탁을 맡긴 그 전 소유자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통은 신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건 명백히 불법인 계약이고요. 예외적으로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신탁회사에서 동의한 것인지를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의서가 위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또 확인할 내용은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압류, 가압류는 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앞으로 소송을 하겠다라든지 이미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위험한 부동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을구란에서는 소위 우리 근저당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가 이루어졌는지 또 근저당권이 아니라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다른 등기가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란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사를 해야 될 경우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기존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사람보다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이런 권리관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어떤 용도라든지 현황, 상태를 이제 표기해 두는 건데요. 보통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도 확인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란입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를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저희가 임대차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후 전세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모르는 상태로 이후에 보증보험 가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주거용 건물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세금 확인해야겠죠. 근데 전세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매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얼마인지 이것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사실상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 전세금이 매매가의 7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잔금 지급하고 인도받은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는 거는 너무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모두 안전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그 받은 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만약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의 경우 잔금을 지급받고 마치 임차인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당일에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당일에 저당권의 효력은 발생하는 데 비해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 같은 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임차인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이 내용을 기재해 두시면 좋은데요.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이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을 만약에 특약으로 넣어달라 임차인이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함부로 이런 임차인에게 속이고 그날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은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특약을 넣는다는 건 사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근거로 우리가 써놓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 적어도 사기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기서 꼭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가 보증금을 빼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 전입 신고를 잠깐만 뺐다가 다시 하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응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나 그 확정일자는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빼게 되면 그 사이에 들어온 다른 권리자에 비해서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르시고 우리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 말에 설득이 돼서 전입신고를 뺐다가 다시 하시는 경우 저희가 흔히들 볼 수 있는데요. 절대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체납된 세금이 많다면 저희가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임대인에게 그것을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임대인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는 임차인이 보증금 1,000만 원 이상만 된다면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체결을 했을 때로부터 전국 세무서에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임대인의 어떤 체납을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전세보증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우리 체결해 둔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으로서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보증보험에서는 임대인에게 구상을 통해서 다시 보전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주택의 상황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임대인이나 주택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에 임대인이나 주택의 상황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기재해 두시고 어떤 그 보험을 가입하는지 잘 알아보셔서 보증보험 가입해 두시면 좋고요. 물론 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언제나 보증보험을 통해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유형 중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임차인과 체결했던 계약서가 아니라 전세 기간이나 전세 금액을 달리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 제도 자체가 적법한 전세 계약에 대해서 어떤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허위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고 한다면 보증보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데 보증보험을 체결한 이후라도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본다든지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만 믿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세계약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 꼭 알아두셨다가 이 전세계약을 통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